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전통안보 개념이 포괄안보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창궐 이후 전 세계는 더욱 자국이익 중심의 경제 개편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 경제 발전의 86%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던 간첩 행위가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 국회도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기술 발전과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공수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선 경찰에게 많은 그런 수사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선 경찰의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과의 유기적인 그런 공조를 통해서 이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돼서 우리의 안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한 간첩은 17명에 달하지만 올해 1월부터 경찰 단독으로 대공수사가 진행되면서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국가의 대공수사 인력 감소, 전문성 저하, 유관기관 협업 및 공조 수사력 저하, 심지어 수사 인력의 의지력까지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총리님, 국정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수백 건의 내사 자료도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찰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나 인력, 예산, 그리고 인사, 그리고 이 경찰에 계시는 이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철저한 안보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의 그 경찰의 이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 부분 더 강화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내 방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12명, 이명박 정부 시절에 45명,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수사 인력과 핵심 업무를 재개해서 현재까지 6명을 검거하는 등 다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용은 명단 유출 사건은 최근 밝혀졌지만 실제 범죄 행위는 2017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의 기무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편으로 인해서 군 방첩 역량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계엄 대비 문건 논란이 계기가 되면서 약 1,400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무사의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 통제에 관한 건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 위해자의 발굴과 정보 분석, 사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개정 이후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기획 조정의 역할마저 축소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총리님께서는 과거에 대공수사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대공수사 체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꼭 필요한 기능에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국가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K방산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K방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지원 제약, 시험평가 여건의 불비, 연구개발 인력 조달 제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려면 대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자생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견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중소방산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세제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방산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방산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산 중소기업 기술력이나 자생력을 강화해서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와 연관해가지고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액 세제 감면 대상인 신성장, 원천기술, 방위산업 분야, 그러한 그 원천기술의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 지정을 하고 또 민간 첨단 기업을 국방 첨단 전문 기업으로 지정해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규제 완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활발히 진출을 해서 저희의 희망으로는 K방산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방산기업들이 그 허리와 그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감사합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중에서 혹시 추가 답변 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리의 그 안보에 대해서 과거에 약속했다고 알려진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거를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전 세계의 변화하는 안보 여건에 맞춰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강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하나의 그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그건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딴 나라의 원에 의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도 될 일은 하지 않는 그러한 결기 있는 우리의 자각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